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식들 있잖아요. 오늘 물리학자 션 캐럴의 통찰을 빌려서 그걸 완전히 하나하나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사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론이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인 아주 기묘한 세계죠. 자, 기존의 상식을 깰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전적인 태양계 원자 모델 말이에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는 그 모델대로라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은 100억 분의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붕괴해버려야 정상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붕괴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현실의 진짜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완벽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고전 물리학의 종말입니다. 1895년 무렵까지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입자와 장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이 자연의 법칙을 다 파악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1911년 러더퍼드의 행성 원자 모델이 나오면서 완전히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 결국 에너지를 잃고 나선형으로 추락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고전 역학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우게 된 거죠. 원자가 왜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탄생한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새로운 세계의 방정식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직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본격적인 양자 규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레딩거의 파동함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양자 세계에서 전자는 우리가 딱 쳐다보기 전까지는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쫙 퍼져 있는 파동처럼 행동하죠. 이 기묘한 방정식은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에 널리 퍼져 있는 전자의 형태를 수학적인 프로필로 그려냅니다. 바로 여기서 물리학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물리학자 막스 보르는 이 파동함수가 전자의 진짜 물리적인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가 특정한 측정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결정론의 세계에서 순수한 확률의 세계로 넘어가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측정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독특하게도 관측에 대한 규칙이 기본 법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관측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합의를 못했습니다. 의식을 가진 인간이 두 눈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디오 카메라 하나 켜두고 녹화만 해도 관측일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린 아직도 이 답을 모릅니다. 이런 기묘함의 끝판왕이 바로 얽힘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완전히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확률 지도를 같이 공유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관찰하면요, 거리가 지구에서 안드로메다만큼 떨어져 있어도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시 결정돼 버립니다. 진짜 우주가 우리 상상하기 편하라고 만들어진 곳은 절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셈이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모든 것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은 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타줄을 튕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자 에너지가 딱딱 끊어지는 뚜렷한 덩어리로 나뉘는 건 우주가 무슨 디지털 픽셀처럼 쪼개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연속적으로 이어진 장들이 기타줄의 배름처럼 특정한 주파수로만 진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지는 스마트폰, 책상, 이런 물건들은 왜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비밀은 바로 입자들의 성질에 있습니다. 무한히 겹쳐 쌓일 수 있는 보손장과 달리 물질을 이루는 페르미온장은 베타 원리 때문에 절대 서로 겹쳐질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포개어 놓을 수가 없으니 결국 공간을 차지하면서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현실을 만드는 기본 레시피를 쭉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코크와 렙톤을 세 가지 세대로 딱 나누면 그 유명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완성되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벼운 1세대부터 일상에선 볼 수 없는 아주 무거운 2세대, 3세대 입자들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930년대에 전자의 무거운 사촌격인 뮤온이 갑자기 발견됐을 때 물리학자 라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또 누가 주문했어?
진짜 당황한 거죠. 아무도 그렇게 무거운 입자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표준 모형이라는 게 얼마나 뜬금없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성자 안에서 약한 핵력의 작용으로 다운쿼크 하나가 업쿼크로 변신하면서 전자와 반중성미자를 내뿜는 과정이 보이시죠? 입자들이 바탕에 깔린 장을 어떻게 진동시키느냐에 따라 마치 마법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휙휙 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챕터, 창발의 마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몸의 99.9%는 방금 본 업쿼크,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 이게 전부입니다. 얘네들이 강력과 전자기력으로 단단히 뭉쳐있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표준 모형을 합친 이 이른바 핵심 이론만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찹코크의 질량 같은 거 전혀 몰라도 생물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이게 바로 창발이라는 마법 덕분입니다. 양자장론이라는 밑바탕 위에 화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학이 차곡차곡 층을 이루며 저마다 독립적인 규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명확한 선독을 긋습니다. 우주의 기본 재료와 가능한 상호작용을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힘으로 숟가락을 구부린다? 이런 염력 같은 건 핵심 이론에 철저히 어긋납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런 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미지의 개척지.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들이 실험 데이터랑 진짜 소름 돋게 딱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은하계 전체의 움직임에선 분명해 보이는데 실험실에선 절대 잡히지 않는 암흑 물질, 그리고 빅뱅 직후나 블랙홀 내부 같은 미스터리들은 아직도 뻥 뚫린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대신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을 상상해낸 촉근 이론 같은 걸 시도해보기도 했죠. 이론 자체는 중력과 표준 모형을 아주 우아하게 연결해줍니다. 문제는요, 이 끈들이 너무 작아서 지금 인류가 가진 입자가속기로는 도저히 테스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실험 데이터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하니까 양자 컴퓨터나 AI가 남은 숙제를 다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글쎄요, 물리학은 단순히 주어진 공식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자연에 무슨 질문을 던질까를 고안해내는 아주 창의적인 과정이죠. 낡은 이론의 틀을 박살내기 위해 필요한 직관적인 도약은 여전히 컴퓨터가 해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네요. 양자역학의 이 엄청난 기묘함과 거대한 스케일의 중력을 마침내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빅뱅 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어쩌면 지금의 완벽해 보이는 방정식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전혀 새로운 실험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늘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